사실 나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미치겠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네. 쓴소리 할 사람이 없다. 최소한의 자료 해석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 집무실 옮기는 것부터 또 관저, 인사고 모든 게 상상을 절할 정도로 못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을 대개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잘해야 한쪽도 따라서 서로 잘하기 경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네. 이건 서로 지금 못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3천만 원과 70만 원. 자, 70만 원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당초에 아마 오늘 아침에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 발언만 들었을 때는 100만 원에 아마 최고가라 치면 한 50만 원 정도 평가하고 싶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오후에 들어오면서 민주당이 이제 대형 악재가 터졌잖아요. 일이 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선견지명 같은 발언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집무실 이전이나 아니면 인선과 민주당 후보들의 출마를 같이 비교할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선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에서 송영길 후보가 나오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나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분 나오긴 했지만 경선도 제대로 안 됐고요. 예.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상처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상처는 당내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 좋은 모습이 됐고 이재명 지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당이 어렵고 지방선거라든지 보궐선거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지금.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후가 되면서 이제 네. 맞는 얘기가 돼서 100만 원 최고 점수로 치면 네. 반 이상 점수를 줬습니다. 네.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은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PPAT라고 많이 하죠. 아, 네. 예, 그게 응시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여야 의원들 300명 해가지고 3천만 원을 해봤거든요. 네. 여야 의원들 300명 다 PPAT 좀 쳐야 될 것 같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에 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이런 데서 보면 네. 그 짤짤이 듀오라고 하죠. 그 뭐 최강욱, 김남국 이런 분들의 예. 그 수준을 보면 이게 최소한의 자료 해석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저도 미리 셀프 회초리를 들자면은 네. 김성회 비서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아니 과거 발언 이게 네.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그 자료 해석을 할 능력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게 여야 의원 300명만 썼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까지 더 많이 포함해가지고 모두 PPAT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야 할 것 없이 못하기 경쟁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네요. 상대가 가장 못하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소통도 제일 문제인데요. 네. 쓴소리 할 사람이 없다. 당내 대통령께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당내에서 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사 문제든지 간에 네. 뭐 집무실 이전 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서 청와대 비서들 중에도 정무 감각이 있거나 뭐 다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옆에서 그래도 문제 나왔을 때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 초에는 아무래도 뭐 대통령의 힘이 세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한 사람은 나서서 인사 문제든 아니면 뭔가든 좀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럴 사람이 전혀 안 보인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네. 그럼 민주당은 당내 쓴소리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지금 민주당 시끄럽죠. 굉장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거든요. 그 또 당내 당원들은 그에 대해 반발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물론 뭐 시끄러운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든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내각 인선이나 이런 관련해서 우려를 뭐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거 관련해서 네. 저희가 공약을 지키지 못한 사과했죠. 부분 이준석 대표가 사과도 하고 쓴소리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못하는 거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야당으로서의 야성을 요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예전부터 보면 야당은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지금 초선분들이 너무 많고 이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뭐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청문회를 하는데 아니, 최소한의 공부를 안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갑자기 의원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네. 너무 기대 이하였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박완주 의원, 삼선 의원
민주당에서 의식을 두루 거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성비위 관련해서는 재발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터져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당내 온정주의 이런 게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 제대로 못 쳐낸 게 아닌가. 박 의원이 저는 좀 안 좋다고 보는 게 그냥 면직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식으로 문제가 됐을 때 예. 작년 말에 문제가 됐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와서 이제 뭐 당내에서 이의 제기하고 이랬다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또 직권 면직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직권 면직이라는 건 이제 해고 비슷한 거거든요. 특정은 안 되지만 만약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좌관 관계라는 게 완전히 갑을 관계고 언제든지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게 갑을 관계 아니면 권력 관계에서 이게 벌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이 지금 민주당 문제가 다 거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심각성이 있는 거라서 네. 이번에 뭐 민보협이 제보를 받는다고 했지만 제보를 다 받고 문제가 되는 분들은 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어쨌든 뭐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이까지 온 거거든요. 네.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선거 앞두고 정말 이제 초대형 악재가 터진 겁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자정 능력을 보여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신고도 받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처분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명은 했잖아요, 박완조 의원. 근데 이제 이게 당내 제명이기 때문에 예. 당원에 대한 제명이고 네. 이제 의원직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따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윤리특위 같은 거를 뭐 저희들이 우리 신청을 해서 네. 특위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 중에 하나죠. 김성애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 과거 발언이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반응이죠. 저희 예. 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네. 어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혼잣말로 이 사태와 관해서 미치겠네라고 하신 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아마 그게 저희 당 구성원들의 같은 생각일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이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친일 뉴라이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의 보수 이미지를 다 망친 주범입니다. 네. 이런 분들 저희가 청산하고 네. 그래도 21세기에 맞는 보수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저희 네. 당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사람 하나가 나오고 이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안 취해지면 그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 그렇게 뭐 일본이 좋고 뭐하고 하면은 뭐 타임머신 같은 거 타고 일제강점기로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호람 변호사가 뭐 세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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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결국은 한 변호사 같은 얘기를 과연 집무실에서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당내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이미 나오는데 네, 그 네, 옆에 네. 있는 보좌관이나 아니면 어. 비서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켜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지켜볼 상황이냐 이게. 지켜볼 상황이 아니, 아닌데. 고민의 여지가 있나?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거죠. 이 사람을 누가 추천했을까 이분을. 네.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장관도 아니고 비서진 정도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까지 갈까. 네. 저는 그 부분이 참 의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보면 자격 없는 분들, 정치판에 계시면 안 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충성하고요.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분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어찌 보면 대통령실 내에서 온정주의가 작동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아무리 이게 내 장관급이 아니고 비서실이라고 해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서로 못하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공감대는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안 써서 좋긴 한데 씁쓸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Stay